연달은 공격과 간절한 SOS에 냐옹신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롭게 나은 기수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막 이렇게 저를 계속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선생님, 비호 후추 잘 부탁드려요. 인사 한번 잠깐 해볼까요? 예. 비오. 호기심도 많아. 전혀 뭐 친숙하게 행동하는데요? 꼬리도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짝 서 있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다른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네. 심하게. 심하게요. 아, 그렇게 잡을 때를 걸어오셨구나. 비호가 가끔이 손잡이를 딴 거예요. 아, 거대 고양이답게 다정한 손길로 후추와 인사를 시도하는 냐옹신. 그냥 좀 숨어있을 뿐이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네. 사람한테 둘 다 뭐 특별히 막 전혀. 막 되게 경기를 일으킨다던가 막 후다닥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고 사람 손길도 네. 뭐 잘 타는 편인데 지금 결정적인 건 둘의 관계 가지고 네. 매우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제 평소 모습을 들여다볼 차례. 하하! 안 돼! 이렇게 늘 공격 기회를 노리던 비호. 네. 안 돼! 아이고. 근데 지금 방금 네. 보호자님이 이제 손으로 개입해서 막으려고 하다가 네. 간혹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런 큰 소리를 내면은 네. 오히려 이제 대상전환 공격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후추한테 가던 게 보호자님을 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안 되면은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 안 되고 이 행동을 함으로써 네가 불이익을 뭘 어떻게 받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비호가 후추를 공격할 때 안 돼! 집사의 소리가 냥이들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안 돼라는 것도 너무 톤이 높으면 이렇게 격려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게 보호자님한테 약간 향할 수도 있는 거죠. 비호야, 하지 말자. 아! 안 돼! 특히 말릴 때 손을 쓰는 건 절대 금물. 담요나 어떤 다른 걸 이용해서 막을 필요가 있죠. 손으로 가거나 옷으로 하다가는 진짜 심하게 다치세요. 왜냐면 특히 고양이한테 다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단순하게 파상풍 주사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잘못됐거든요. 어. 파상풍 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파상풍을 일으키는 균과 고양이가 물거나 보통 핥혀 생기는 이 고양이 핥힘병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아예 달라서 다른 항생제라던가 다른 소염제라던가 이런 염증 치료 받으셔야 돼요. 집사님도 병원 꼭 다녀오세요. 그런데 선생님, 후추 녀석이요. 비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천장 끝까지 뛰어올라서 커튼에 매달렸었어요. 저희도 이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얘도 털이 섰네. 그러니까 얘는 평상시에도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예. 긴장하고 사니까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네. 가엾어요. 내가 이 공간에 있는데 누군가 나를 덮칠 수도 있다. 나한테 쫓아올 수도 있다. 나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럼 공격하기 제일 좋은 데는 배수진을 치고 해야 된다. 뒤에 배수진을 칠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후추야, 여기. 여기. 아, 그래서 후추가 넓은 방을 두고 자꾸 화장실 구석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였군요. 그런데 비호의 걸음걸이를 보면 후추가 겁먹을 만하답니다. 얘는 봐봐요. 방금 걷는 거 보셨어요? 되게 정말 자신감 있게 걷네요. 엄청 무슨 장군처럼 걷네, 이 공간에서. 11살 나이도 많은 어른 고양이가 추상같이 몰아치니 후추는 겁먹을 수밖에요. 최고다, 최고. 최고로 무서운 애들이 벽 타는 애들인데. 이거 치우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역대급이네요. 도망가는 것도 레벨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숨어버리거나 예, 밑으로 가거나 이게 아니라 벽을 탄다라는 거는 거기에 뭐 최고치. 떼기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니 사람도 무서우면 어때요? 뭐라도 막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지면 예를 들면 극한의 공포심이나 위기 상황이 오면 뭐라도 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거든요. 거의 그 정도래요.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제 그만 도망 다니고 싶다냥.
그런데 비호의 모습에서 포착된 한 가지 새로운 사실. 중성화가 안 돼 있어요? 네. 시계를 놓쳤어요. 애가 아플 때 예민해가지고 못 건드려가지고 시계를 놓쳤어요. 배변 실수나 배뇨 실수 안 해요? 가끔 영역 표시를 했었죠. 네, 그럴 영역 때마다 표시. 감수하고 닦고. 여기 정답이 있네요. 정답이 있네요. 네? 정답이 나왔다고요? 뭔가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비호의 중성화 이유입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중성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떤 이제 발전기라는 것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발전기에 대한 게 해소가 되지가 않으면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서 이 공간이 내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계속 적고 다닌 거예요. 여기 내 공간이야. 내 소중한 공간이야. 비오라고 적고 다닌 거죠. 비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킹입니다. 예. 스프레이를 하는 예. 거예요. 어느 정도 체격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해졌거나 네. 이랬을 때 다툼이 빵 터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비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못 찾는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후추가 어릴 때는 봐주다가 이제 다 컸으니 비호가 본격적으로 영역사수에 나선 거군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12살이긴 하지만 지금 그러면 비호를 중성화를 시킬 것이냐 네. 라는 결정이 일단 필요하죠. 12살이면은 사람의 신체 나이로 따지면 대략 지금 한 68세 정도 돼요. 마취전 검사를 통해서 얘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그냥 얘 지금도 안 건강 늦었나요? 그렇죠. 안 늦었습니다. 이 나이에 중성화라니. 이제부터 냄새 교환을 시도해볼 차례. 고양이들 페로몬이 어디서 제일 많이 있냐면 고양이 페로몬은 얼굴 옆에 있어요. 예. 일단 묻혀줘야 돼요. 묻혀주세요. 이뻐. 이렇게 묻혀준 담요를 가지고 가서 냄새를 좀 맡게끔 해볼게요. 이쪽으로. 자, 쭉 기지개도 펴는 걸 보니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맞죠, 쌤? 전혀 신경을 안 쓰네요. 이 냄새를 묻힌 거를 이렇게 갖다 대도 냄새를 이렇게 냄새 맡더라도 되게 기겁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냄새까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로 후추의 냄새를 묻혀서 비호에게 내밀어 보는데 비호의 반응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뭐 아까 냄새를 맡거나 이래도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 후각적인 거에는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는 합사가 된 것 같거든요. 시각적인 게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방묘문 설치는 필수. 까꿍,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거다. 멀리 가셔야 돼요, 보호자. 더 멀리요? 네. 더 멀리 가야지 얘가 안 무서워요. 괜찮아, 알았어. 뭐? 보호자님이 지인이나 예. 친구분이 있으시면 예.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거대 고양이 품이라 그런지 후추도 꽤 편안히 간식을 먹네요. 와, 소리 나니까 되게 긴장이 되고 있어. 알았어. 아직까지는 얘는 이게 긴장돼. 불안에 떨고 있는 애 같아요. 그래도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 먹는 거 워낙 좋아해. 근데 먹는 걸 워낙 좋아하던 애들도 긴장감이 높아지면 안 먹어요. 그럼 비호도 먹어볼까? 싫어? 입을 꾹 닫고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담요나 냄새 교환 같은 예. 건 되는 것 같은데 예. 이 단계는 약간 반 정도 되고 예. 반 정도는 안 되신 것 같아서 이렇게를 몇 회 정도를, 며칠 정도를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하나요? 매일 되도록이면 매일 해주시면 좋고요. 매일 네. 몇 회 정도 해서?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해주시면 네. 5분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잘했어. 괜찮아.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그 방에 갇혀 있고 얘는 여기 있는데 이 공간은 그대로 분리시켜줘야 되나요? 맞아요. 일단 일단은. 그 중성화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네네. 이번 주에 뭐 어느 네. 날 가든 그리고 얘한테 지금 정확하게 이 공간은 너한테 안전한 공간이야 라고 예.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이러면서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꾸준히 반복해야 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거리 좁히는 거를 되게 1.8m, 2m 이런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데 보호자님들은 그냥 방명문이 있다고 그 앞에서 바로 해버리는 실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며칠 후 비호가 검사와 함께 무사히 중성화 수술까지 마쳤다는 소식. 비호 이젠 좀 화가 가라앉은 듯 보이죠? 후추도 자신감을 좀 찾은 것 같고요. 두 아이를 하나는 가슴에 하나는 가슴 근처에라도 가까이 품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엄마는 행복인 것 같아요.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던 두 녀석이 다시 친해지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마음고생 심했을 비호와 후추 집사님, 이제 행복할 날만 남았으니 녀석들 잘 부탁드립니다. 뭐해 꼬미? 난 이제 지쳤어요 꼬미. 이게 뭐야? 집사님, 네. 제 옷에도 아니 이거 어떻게 제가 세탁을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꼬미 너 뭐해?